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요 사회에 돌아가는 거 보면,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굉장히 비통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낙담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이 상태가 마무리되는가를 알게 되면 이 상황을 아주 재미나게 볼 수가 있죠. 중국 짱깨들은 자기가 죽을 때도 죽는 줄 모르고 남의 것에 대해서 탐을 내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욕심만 많고 내실을 갖지 못하는 족속들이에요. 자기네 문화도 제대로 없으면서 남의 이민족 문화를 뺏어가지고 자기 거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시되는 그 놈들이 중국 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현 문명이 물론 포태한 주체라고 생각해서 중국 놈들이 어딜 가든지 어딜 가서 다 에헴하고 지 맛대로 행동을 하는 걸 많이 보죠. 자기가 천하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바로 중화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중화란 말 자체도 잘 모르면서 그 의미 자체도 모르면서 그렇게 자기네만 제일 낫다고 누에를 용우라고 그러는데 용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 다 했죠. 그러니까 글 자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를 조금 더 환상적으로 망상적으로 보는 애들이 중국 놈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중국 놈들은 미친놈이죠. 광기 어린 놈들이에요. 그 광기 어린 놈들을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 좌익 빨갱이들이에요. 자, 이런 애들이 단지 앞만 보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막 하죠. 참 불쌍한 애들이죠. 그렇게 되고 끝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 어거지로 달라붙는 그런 인간들. 걔네들은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설득이 안 돼요. 감성적으로 설득이 안 돼요. 걔네들은 자기가 항상 진리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 말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악마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는 것.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터닝 포인트는 시점. 그러니까 여름 막바지 굉장히 더럽잖아요. 자,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릴 적 시골에 갔을 때도 아니고 옛날에 서울에 다 푸세식이었어요. 여름이 되면 파리가 들끓었어요. 그리고 구더기가 들끓고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집 안에 파리가 엄청 많았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못 봐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아마 그때 빗자루로 막 위로 내려치면서 아마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검도의 어떤 그 당시 검도 같은 건 안 해봤지만은 제가 나중에 이제 검도를 하게 됐지만은 검도하는 그 형태를 취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살생을 했죠. 그것이 하루면 끝나는 건데 또 다음날 가장 이제 파리가 없을 때는 비가 오는다. 그때는 깨끗했죠. 그런 지저분한 그 구더기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똑똑하이라고 그러죠, 그때.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60년대, 70년대, 똥퍼 하면서 똥 바구니 들고 이렇게 다니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게, 그 모습이 지금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중국 놈들하고 좌빠들이 그 하는 짓거리가 그렇게 보이니까, 이때까지 그런 생각은 전혀 예전에 어릴 때 그 생각들이 안 나는데, 오늘 갑자기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이 자식들이 마지막 가닥하구나. 빗자루 내려치던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치겠구나. 자, 우리가 물길도 함부로 막는 게 아닙니다. 물길을 막을 때 그것은 인체 피 혈관을 막는 것 같아가지고 반드시 지구적으로 이상적인 기후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국에 메콩강에 댐을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메콩강 자체가 하류 쪽에 물이 말라가지고 고기들도 안 되고 그냥 메말라는 그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아시아의 아마존강으로 불리는 메콩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10개가 넘는 댐을 강 상류에 건설했기 때문인데요. 메콩강이 걸쳐있는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생태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원장 특파원이 찾아가 봤습니다. 원래는 유명한 뱃놀이 유원지였습니다. 수위가 해마다 낮아지더니 거대한 모래사막이 생겼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그나마 물줄기가 남아있는 곳을 찾아 원두막을 설치하고 피서객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예 강물이 말랐습니다. 거대한 강물이 사라지고 이제 걸어서 태국에서 라오스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툭하면 강물이 범람하던 곳이었습니다. ตะเข็บจังหวัดหนองคายเนี่ยตะเข็บจังหวัดหนองคายเนี่ยคือไปเลยครับตรงนี้นี่ตรงที่เรายืนอยู่นี่ก็น้ำนี่ก็ประมาณ80 เซน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든 강물을 키수장까지 연결하고 싶어서 해마다 이렇게 토사를 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어려워 보입니다. 강물이 말라버려 기능을 잃은 취수장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용수 부족은 물론 농사짓기도 힘겨워졌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중국은 메콩강 상류에 모두 11개의 댐을 건설했습니다. 건기에 중국의 댐들이 방류를 줄이면서 메콩강은 더욱 말라갑니다. ทางลาวทางจีนหรืออะไรเนี่ยที่สร้างเขื่อนเนี่ยไม่ยอมปล่อยน้ำมาให้เรานะครับถ้าเขาปล่อยมานิดนึงประมาณ50 เซนเนี่ยน้ำก็จะสามารถไหลเข้ามาสถานีสูบน้ำของเราได้เราก็จะสามารถ 강폭이 좁아지면서 여기저기서 지반이 침하되고 강둑이 무너져 내립니다. 역사를 기록하기 전부터 메콩강은 인도차이나 반도를 관통해서 곡식들을 살찌우고 또 주변 6개 나라의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강들의 어머니라 불렸던 메콩강은 하지만 지금은 천천히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가까운 라오스에도 거대한 수력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로 연결되는 메콩 생태계는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เขื่อนชัยบุรีเปิดทำการระดับน้ำ 5-6 เมตรนี่หายไปเลยคือบริเวณพื้นที่ทั้งหมดเนี่ยมีปลาตายทุกจุด 밤새 널어둔 그물엔 물고기 한 마리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줄면서 새들도 떠나고 어부들도 떠났습니다. ปลาก็น้อยมากเลยลดปริมาณมากที่สุดที่เคยเจอมาก็ขึ้นภูกรีดยางแล้วก็ไปตีผึ้งด้วยแล้วก็ไปร่อนทองอย่างเงี้ย 메콩 상류의 중국 댐들은 모두 470억 톤의 물을 가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정부는 추가로 8개의 댐을 메콩 유역에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것도 잠깐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자, 동남아시 메콩강은 대체 왜 이렇게 변할까요? 메콩강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류의 악이에요. 이 악이 전 세계에 뻗어가지고 이 세상을 다 어지럽게 만들죠. 자, 중국은 또 누가 그렇습니까? 이슬람애들이 그렇죠. 인간이 아니에요. 이슬람을 알라가 바로 순이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순인데 그 이슬람애들 하는 거 보면 순마저 굉장히 미워 보이더라고요. 어떤 질서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분인데 순마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그 직계손들이 그 짓을 하니까 사모씨는 사모부 중계씨하고 일당을 해가지고 순을 죽이게 된 것도 그 당시에 유신혁명이라고 하지만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한 건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거지만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척을 줬구나. 많은 사람한테 아픔을 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슬람 애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는 여호와고 알라는 순이에요. 그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도 얘기했죠. 출판사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좀 쉽게 이것을 써가지고 시리즈 출판을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정리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정리한 것도 있었는데 6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6년이 다 돼가죠. 이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쉽게 풀이한 것을 빨리 보여줬어야 하는데 왜 그 생각이 안 났지? 계속 어려운 건 자꾸 근문식을 가지고 해석해버리고 또 선생님 책을 갖고 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쉽게 제가 썼던 그 내용을 내놓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풀어내는 것은 편집하는 성사 보면 그 내용을 어떠하니 굉장히 쉽게 잘 쓰여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번에 맨 처음 한 걸 좀 들어봤어요. 아, 선생님이 맨 처음에 산해경을 보시고 산해경에 나오는 조선이란 말 거기에 꽂히셔가지고 자, 문무대가 빗물 보게 되고 여러 중국 책들을 보게 되지만 그 답을 못 얻어가지고 서울의 인사동에서 책을 많이 보시다가 근문신고를 접하게 된 거죠. 근문신고를 접하게 되면서 바로 이거다 해가지고 거기서 연구에 몰두하게 된 겁니다. 그게 1988년이에요. 1988년은 이제 무진년이에요. 그때부터 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벽을 여는 시발점이 그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시가 참 딱 아다리가 아귀가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채는 꽉이다 그러죠. 넓은 채 가지고 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다 빠져버리고 진짜 큼직하게 어떤 큰 꿈을 대망을 가진 사람들이 딱 걸릴 수 있게끔만 한 게 아닌가. 예전에는 향년 중국 붕괴할 때는 2만 명 이상이 보기도 했는데 그때는 어려운데 그냥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100명 안팎이에요.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될 사람만 제대로 듣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늘은 절대 많은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에 425만이 산다고 기다려 성령이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425만이 병을 다 극복하고 다 그래서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 수 있는 10,000명 안팎이에요. 그 사람이 살리는 숫자가 425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10,000명 안팎이 많이 도통군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늘상 얘기했죠. 지금은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까 혈통줄을 바로 잡아야지 제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울 줄 하면 부처는 세상을 넘어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울 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한 몇백만 명 될 거예요. 증상을 사상을 거쳐간 사람들이 그 정도가 되니까 1,000만 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다 당구를 빨기 때문에 다 실패하게 되죠. 기운이 제대로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게 되죠. 염제 신동씨가 선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름 흑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 태울주 기운이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고수부님께서 훔치는 신동씨 찾는 도수인이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신동씨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왜? 자료가 없으니까. 전서나 신화 속에 숨겨져 있던 그분을 찾아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사실을 찾지 못한 거죠. 그냥 하늘에서 아주 깊숙이 감춰둔 거예요. 한 사람이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이 가지고 알려주면서 사람들에게 변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 염제 신동씨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태울주 기운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태울주 수행을 한 사람 수행 그 기운이 엄청나게 세게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든 것은 뭐냐면은 자, 맨 처음에 선생님이 그리고 제가 산에게 관한 조선이라는 말을 보고 저도 선생님 공부하시는 그대로 그 방법 때문에 공부한 거지만은 산에게 나오는 조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거죠. 그것을 좀 더 쉽게 이 얘기에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봐가지고 정리하고 쉽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계속 한 책이 80페이지 되니까 하루에 4페이지, 5페이지 들어갈 거니까 한 20번 내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그렇게 나가니까 그걸 보고 우리 역사가, 우리 고조선 역사가 어떻게 되겠구나.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지금 발음을 위해 가지고 바른 정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윤석열 탄핵 반대를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기운이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살리는 기운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운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12,000 도통군주에 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집회에서 나가가지고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숟가락을 얹으면 됩니다. 쉬운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몸에 어떤 생기가 돌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자, 중국이 댐을 11개나 지으면서 메콩에 이렇게 말라버리는 거라고 하던데요. 중국에서 시작된 물이 동남아까지 쭉 내려와서 강을 만들었던 것인데 댐으로 물을 막아버리니까 밑에 있던 동남아의 메콩을 싹 말라버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중국 계속 방류를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자기네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만 알지 남이 어떻게 되든 그건 생각 안 해요. 자기한테 복속이 돼가지고 이해해가지고 고개 숙이기를 원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놈들이죠. 지금까지 총 470억 톤이 물을 가두고 있고 추가적으로 댐을 8개나 더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놈들이 돈이 좀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불쌍한 나라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소유욕으로 자기의 욕심이에요. 욕심을 더 확장시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애들입니다. 중국은 지금 망조가 들어가가지고 거의 망할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이 한반도에 그 맛을 뻗치고 있어요. 자, 요 상황을 잠깐 보세요. 100몇 년 전에 상황을 딱 대조해 보세요. 구한말이 때 보세요. 똑같아요. 저래 아침과 저녁은 거의 하늘 모습이 비슷해요. 정확히 처음과 끝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끝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대한민국 끝이구나. 대한민국 끝나면 우리나라 끝나. 그게 아닙니다. 이 시조선의 그 더러운 습속들이, 그 생각들이 이제 다 끝난다는 얘기죠. 우리 어떤 본연의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우리 대시국이 나오는 12,000 도통주가 세우는 그런 나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우리 위해서 경배하게 되는 그런 나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이 이때까지 살면서 준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세상에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방송 듣고 바로 깨어나면, 바로 회개하면, 죄를 많이 졌어도 바로 그것이 사실을 깨달으면 바로 그 새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계급적인 것은 생각할 건 없고 하여튼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제목 보고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중국 짱깨가, 계속 짧게 얘기해요. 짧게 얘기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카페에 있는 카페 방송이 안 올라갑니다. 다음에는 중국에 누가 이사로 또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맞아가지고 지금 카코라든지 중국도 보고 하잖아요. 이 좌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요. 이 중국 애들이요. 알바를 모집을 했어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텐츠 모니터링, 직무 내용, 다음 카페 블로그 등 모니터링,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모니터링, 자격 요건, 한국어가 능통하신 분. 그러니까 한국인은 아니겠네요. 한국인한테 한국어가 능통한 분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한국어 줄임말, 신조어, 온라인 용어 등에 익숙하신 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국어 타이핑이 가능하신 분, 타이핑 속도 빠른 분, 우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신 분, 교대 근무 가능하신 분, 3교대, 다시 말해서 24시간 하겠다는 얘기죠. 24시간. 풀로 돌릴 3교대. 자, 이게 민주당에서도 지금 문제 삼는 카톡, 이거에 열을 올릴까요? 그러니까 돈이 좋아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여기 럼블로 들어가니까, 럼블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럼블로 들어가니까 제가 마음껏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게 계속 안 나고 럼블에서 마셔도, 럼블이라는 게 만약 없으면 유튜브에 안 올라가면은 계속 계정 삭제가 됐으니까 안 올라가면 전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수행해. 오히려 그게 더 편합니다. 왜? 이제는 거의 문이 다 닫혔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을 한다? 자, 여기 아픈 사람 와서 앉아있다면 몸이 좋아집니다. 그것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냥 느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왜 그런가? 천재의 기운이 엄청나게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냐? 지금까지 몸에 있던 탁기, 선천의 무궁경을 다 빼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모두 선천에 쌓인 탁기를 다 빼면은 그런 새로운 기운이 막막 들어와요. 자, 가장 중요한 게, 급한 게 뭡니까? 몸에 있는 탁기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준 얘기하고 양바꿀 레버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알고 먹는 사람은 괜찮아지겠지만은 무슨 그게 그냥 아무 음식이나 먹지 그러면 나중에 뒤끝이 어떻게 되는가, 눈을 안 봐도 관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중국 짱깨가 우리나라에 숟갈을 얹어놓고, 제가 왜 제목을 길게 씁니까? 길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부터 계속 그래서 왔어요. 제가 방송을 해도 한두 시간 예전에 했으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그냥 느끼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느 때다. 더 궁금하면 방송을 보면 되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와요. 그러면 좌빨들한테 이런 거 보면 걔네들 못 들어요. 귀신들이 귀를 막고 코를 막고 눈을 막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철도에서 기차를 가다 죽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갈 때 귀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귀 막고 코 막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얘기할 게 없어요. 걔네들은 죽여버려야 돼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잡혀요. 이 얘기는 이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자, 오늘 또 방송에서 약간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2025년에 한 40명이 죽는다고 이런 또 유튜브가 또 나왔더라고요. 또 예언도 나오고. 자, 그래서 지금 예언한 내용도 조금 같이 한번 보면서 요새 방송에서 안 하고 요새 이제 주소를 나타내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보통 이렇게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6시간 이상을 못 자요. 수행을 보통 한 3시간씩 하니까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제는 한 7시간 잤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행 3시간 다 못하고 한 2시간 20분 하고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하고 이제 3시간 딱 채울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도 방송하고 또 오프라인 강의하고 오프라인 강의할 때 강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길을 내보면서 이제 막힌 부분 틀어주니까 이제 그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그 탁기 다 들어왔으면 또 집에 가서 또 침을 제가 몸에다 침을 나가서 또 풀어내고. 그러니까 풀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풀지 못하면 이거 못합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이제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와도 물론 그 사람 상태에 따라 가지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결정하겠지만 사실 간절하면 제가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중에서 좀 많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치료만 될 수 있는 치료만 절대 안 해줘요. 반드시 강의를 들어야지 치료를 해줍니다. 치료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게 치료예요. 어떤 혈차를 딱 만져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깊은 그거 해봤자 제 힘만 빠지고 안 돼요. 이 생각과 어떤 정신 세계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 이제 가을 후천 살 수 있는 기운이 물론 이제 가을 기운은 숙사 기운이 다 죽여버리는 거지만 거기서 또 새로운 생활할 수 있는 기운이 또 나옵니다. 그 기운을 아주 좁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멍인데 한 구멍 쪽으로 그 기운이 내려오는 거죠. 그 기운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숟가락을 얹어놓고 먹으려 하는 즉시에 천지에서 내리는 천벌이 내리친다.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늘에서만 뿐만 아니라 땅이 갈라지고 뒤엎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천지에서 내리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엄마하고 아버지가 천지의 어머니 아버지가 내리는 천벌 이 천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천벌이 내리치는 곳에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했어도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잠깐 자각하고 공부하고 깨달아야 돼요. 천멸중국이란 말이 천멸중국이 뭐냐 하늘은 중국을 멸망시킨다. 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것이다. 자, 이 세상에 그냥 나온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반드시 됩니다. 자, 이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은 중국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는지 이 더러운 짓은 항상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것이 반만 년 동안 그랬어요. 유방이에요. 묘가 동방이죠. 동방의 김씨를 칼로 내친다는 게 유씨예요. 우리나라 유씨가 그런 유씨가 있어요. 유재석이가 그런 유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꼴보기 싫어요. 그런 앙심을 가진 놈이 중국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하면 다 똑같아.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반만 년 동안 계속 그래요. 왜? 걔네들은 우리한테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나도 저것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요. 왜?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남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상생하는 마음,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생각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열려요.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 방송하는 게 뭡니까?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좌익빨갱이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도록 어떻게 용인을 해왔는지 적나라하게 알게 되어 중국에 대한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중국 놈들이 얼마나 그 우리나라의 사법계 또 국회 입법부죠. 그 다음에 행정부 자 의료계 이게 아주 뿌리 박혀 있죠. 왜 중국 놈을 받아들였습니까? 물론 중국 놈들한테 뒷도를 받아서 그렇겠지만 자기 정권욕 때문에 자기 힘 가지고는 너무너무나 모자르기 때문에 중국을 끌어들인 거죠. 자, 중국에 끌어들으면 나는 어떤 결말이 날 줄도 모르고 당장
그것이 자기의 이로우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놈들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놈들이 뭘 하겠어요. 진짜 선량하고 착한 우주에 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나쁜 마음을 먹는 애들 온전하겠습니까? 절대 온전하지 못하죠. 하늘이 내리칩니다. 이제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025년도부터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돼가지고 2029년 딱 끝납니다. 올해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저 형님들 인간이 하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같이 저기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됩니다. 이때까지 먹은 게 있기 때문에 몸이 그냥 됩니까? 섭생을 잘해야 되고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50년이 될 수가 있고 평생이 될 수가 있고 평생이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평생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전부 다예요. 특히 트랜스 휴먼들은 백신 맞은 놈의 99.9%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신독을 어떻게 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작년까지는 됐는데 올해 들어서도 그렇게 될까? 이제 곧 내려치는데 그러니까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깨끗하게 죽어야 돼요. 온전하게 죽어야 돼요. 눈가를 봐가지고 눈이 썩고 똥구멍이 썩고 그래가지고 사람 죽으면 똥처부터 썩어요. 썩으면 그건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남은 시간 동안 자기가 살 수 있으려면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자, 좋은 일 뭡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소리치세요. 그러면 자기한테 생각나는 기운이 돌게 됩니다. 중국을 요동치게 하는 엄청난 지축이 흔들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 제가 하면서 이 중국 놈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거 쓰려고 그래서 진하게 저쪽 모탱에 있는 개새끼. 이건 사람 새끼들이 아니에요. 새끼? 제가 뭐 새끼 그런데 새끼가 욕이 아니잖아요. 잉여 인간. 제대로 된 사람 만들면 너무 힘드니까 새끼 줄에다가 진을 묻혀가지고 부서 털어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새끼예요. 잉여 인간들이에요. 그게 새끼입니다. 그 이제 중국 설화책을 보면 영화가 하늘 뜯어 고치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안 보니까 번역된 책도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어를 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그러면 생각이 열려요. 여기서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구나.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여기 나왔는데 2025년 40억 명의 사망. 이것도 이제 주소가 들어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것은 이제 40억 명. 그러니까 남은 또 이제 한 7년 동안은 거의 지금 90억 명이 되니까 한 50억 명 더 죽겠네, 이제. 그렇죠? 미국 보수의 시장 실패에 한국을 공식적으로 논의한다. 지금 트럼프가 뭐랬으면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걸 봐야 돼요. 미국이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는 신용만 해도 중국 놈들 바지 오줌 쌉니다. 예, 이놈은 굉장히 기어라는 비겁한 놈들이에요. 건너가지 못한 놈들은 비겁해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동창 당신이 말한 거의 모든 것에 동의해요. 고동창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죠. 그 얘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트럼프가 이제 이야기하던 이야기를 쭉 나오는데 이것은 AI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기 훌륭한 신사가 있습니다. 중국에 관한 주장에 대해 일어나 주시겠어요? 곧은 일어나 주세요. 곧은 중국. 제가 중국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가끔 대본에서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더 위험하지만 훨씬 더 흥미롭죠. 그래서 저는 고든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그가 내 말에 동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상 저는 고든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단 거죠. 중국은 우리를 위해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중국은 우리를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국에게 나만큼 세게 관세 매긴 사람도 없었고 나만큼 돈을 받아낸 사람도 없었죠. 4,400억 달러를 받아냈어요.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아낸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당신이 여기에 계신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당신이 말하는 거의 모든 것에 동의합니다. 거의 모든 것에요. 훌륭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담.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고동창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이것도 AI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축,
만찌땅 사망 드드드 드디어 큰 거 왔다 드드. 그러나 오늘 그날의 선거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선거는 철저히 조사되지 않은 압도적인 승리로 민주당에게 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각 선거구에서의 사전 투표가 좌파 쪽으로 기울였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수많은 선거구에서 너무나도 균일하게 근소한 승리들이 이어져 통계적으로 가능성이 낮았다고 한 관찰자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의 손길이었거나 선거가 조작됐을 수 있었겠죠. 나는 신이 그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중국이 조작했습니다. 한국의 중앙선관위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의 서버를 사용했습니다. 베이징이 접근할 수 있었던 중국 회사의 서버를 이용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와 협력해 투표를 전환시키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리 결정된 바였습니다. 이 선거는 도난당한 것입니다. 2024년에도 2020년처럼 예상치 못한 결과와 민주당의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시 해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보수파로부터 그 선거를 빼앗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심리전, 미디어 전쟁, 그리고 법적 전쟁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중국인들이 극도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집회에서는 한국인이 아닌 많은 얼굴들이 보였는데 그들은 마치 내 아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인의 존재가 한국에서 정치적 이슈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국인 시위대는 한순간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서울거리에서 명찰 없이 폭력적인 이상하게 생긴 경찰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중국인일 수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례적인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대한민국에서 전례 없는 비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냥 평범한 정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어찌 보면 자신들이 아직도 7세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중국 당 왕조가 한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것처럼 좌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 장엄한 중국 국가의 속국 아니면 심지어 하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베이징이 한국 사회에 침투하여 한국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과 그들의 북한 친구들이 이제 그들의 전쟁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찌하고 만찌땅 수뇌부 니들은 이제 쿠바로 잡혀갈 날만 남았다 크크크. 차라리 빨리 한국에서 내란죄로 자수하고 광명 찾는 게 나을 듯 크크크크. 지금 중국이 했던 사실을 다 밝혀내고 있어요. 중국이 어떤 파렴치한 일을 해왔던가.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선거마저 개입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나라에서 했죠. 1대1로 자기가 모든 세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이것도 AI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캠프의 전략기획장 고든창 이 말했다. 애국심만으로는 저들을 상대할 수 없다고. 고든창이 부정선거 주권찬탈 아젠다로 싸우지 않으면 한국 보수는 괴멸한다고 했다.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적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로 싸워야 한다고. 그것이 안 되면 절대 이 싸움에서 1000만 명이 모이던 2000만이 모이던 고든창은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아젠다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싸우라고.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고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고든창은 지금 한국의 보수 집회를 꿀벌로 비유했다. 좌익의 말벌 한 마리를 잡기 위해 꿀벌 1000마리가 체온을 높여 싸우는 격이라 효율성이 없고 이렇게 싸워서는 1000만이든 2000만이 나오던 언론은 단 한 줄의 기사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겁을 먹지도 않을 것이며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길은 윤 대통령이 계엄한 뜻인 부정선거 세력 일거의 척결. 그 슬로건과 보수 국민이 똑같은 목소리로 공격해야 전부 괴멸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잠든 자의 영혼을 깨우고 일파만파로 커지는 아젠다라고. 그리고 당신들의 신념을 믿으라고. 주권을 찾으라고. 그것이 안 되면 절대로 저 세력을 이길 수 없다고. 지금 일을 벌이고 있죠. 자, 요 5가지도 AI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과 중국 간첩단체 SASS 중국 상해사회과학연구원 1. 정보 수집 및 분석. KDI와 SASS는 학술 및 정책 연구를 명분으로 한국의 경제, 군사, 외교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연구나 세미나를 통해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한국 내 친중 성향 인사를 발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술 유출 및 산업 스파이 활동.
SASS는 KDI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첨단 기술이나 경제 정책 정보를 빼내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 협력을 가장한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여론 조작 및 사회적 갈등 유발. SASS는 KDI를 통해 한국 내 여론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조작과 같은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네트워크 구축 및 장기적 영향력 확대. SASS는 KDI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내학계, 정부, 민간 부문에서 친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문화 및 학술 교류 위장. 학술 교류를 명분으로 간첩 활동을 은폐하며 한국 내 주요 기관이나 단체에 침투하거나 정보를 탐지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0회의 고도자 한국 중국 언급 부분에 대해서 요 자체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회 고든창 한국 중국 언급 부분.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지 못하셨다면 한국은 최근 정치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남한 내부에서 자행하는 대규모 전복 활동이 그들의 정부를 좌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 계엄령을 논의했지만 아마도 그 진행 과정이 좀 서툴렀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는 조직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은 전복 활동이 그 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실제 정치적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넘어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인구 문제입니다. 그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출산을 멈춘 듯한 상황입니다. 연애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인구 붕괴는 한국에 닥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실제로 남한을 장악할 가능성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인기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북 성향이고 친중 성향이며 반미적이고 친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정말 중요한 나라니까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둔 나라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극도로 가난한 농업사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인터넷 속도와 높은 생산성, 강력한 산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전자제품을 엄청나게 생산하며 항공우주 산업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냥 버리려고 한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10회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세요. Save Korea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의 보수 세력이 거리에서 좌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때 당연히 한국 국기를 들고 미국 국기도 함께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953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우리는 수백만 명의 중국 공산당 군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은 말하자면 100만 명이 넘는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 침공한 이후 벌어진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 전쟁은 1953년 정전 협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조약이 체결된 적은 없습니다. 즉, 한반도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것을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 대규모 테러를 일으키고 한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전 협정에 중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중국과 전쟁 중인 상태입니다. 정전 협정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평화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시진핑은 사실상 종신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마오쩌둥 이후로 중국 지도자들은 10년 임기만 유지했죠. 그런데 이에서 3년 전에 시진핑이 그 규칙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반부패 캠페인을 펼치며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중국 내부에도 정치적 파벌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하이 파벌, 태자당 등이 있죠. 시진핑도 태자당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1930년대부터 이미 마오와 함께 활동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또한 공청단이라는 세력이 있었는데 시진핑은 이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예를 들어 마윈을 보세요. 그는 제프 베이조스와 마크 저커버그를 합쳐놓은 듯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중앙은행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죠. 그 후 그는 공개 석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시골 초등학교에서 강의하는 모습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가 감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정말 조지 오웰 소설에나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핵심 문제는 바로 통치 방식의 글로벌 경쟁입니다.
우리는 헌법과 자연법 아래에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정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체제는 극도로 중앙집권적이며 개인의 권리는 사실상 0.0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통치 방식에 대한 경쟁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경쟁이 벌어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통치할 것인가? 아니면 타의에 의해 지배받을 것인가? 오늘은 이제 AI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고, 그냥 이야기 듣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구나.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 지축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이 흔들리니까, 이 인간 정신 자체, 마음 자체가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막 흔들려 버리니까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잡지를 못해. 이게 이제 바로 스며서 정역 세상이 되는데, 이런 사실을 과학적으로 지금 자전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구가 제자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로 오기 위해서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365가 3분의 1. 그러니까 이 타원형 궤도로 도는데 이것이 정역 궤도로 돌죠. 그것이 바로 정역 세상이 오는 거예요. 희역, 주역, 정역 세상입니다. 이렇게 오면서 이제 세상이 어떤 나쁜 불합리함 다 정리가 되죠. 그러면 다시 봄이 되면서 다시 또 지축이 또 틀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주소가 들어갈 거니까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2020년 구분 예언 1시간 뭐 요것도 나중에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좀 전에 들어보시면서,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가.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 뭐라고 해서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과정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을 알고 제가 맨 처음에 20대 때 증산 사상을 접하게 됐습니다. 뭐 한 종교단체에서 접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쪽 저쪽 다 다니면서 이렇게 되고, 개벽이 되는데, 그래서 그 열심히 공부했죠. 그걸 통해가지고 더 깊이 증산 대선생께서 항상 말씀입니까? 주역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잘 몰랐던, 역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한동석 씨가 쓴 우주 변화 원리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죠. 자, 한번 보세요. 우주 변화 원리 한번 책도 보세요.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난해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주역불 보기가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우주는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원리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게 우주 변화 원리예요. 자, 그런 책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증산을 말하는 단체에서는 전부 다 당군을 이야기해요. 그럴 줄 알았죠. 80년대 들어서 당군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나온 책도 다 사가지고 봤죠. 그냥 보다가 한번 보고 끝나고 그랬죠. 이상해 하면서 거기서 질 끌려다녔어요. 이게 아닌데 우리 조상 줄을 제대로 잡아야 돼. 조상 줄이 과연 어떻게 돼? 그 자체를 38살 계속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을 뵙고 선생님 그걸 공부하면서 우리 저희 아버지한테 네 아들 저기 중문과 나왔으니까 나한테 보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게 선생님은 저기 한 10년 전이었죠. 10년 전?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그런데 그분도 당군령을 또 이야기하면 나 굉장히 짜증이 날 텐데 아버지 친구분한테 짜증내면 안 되잖아 하면서 그분을 안 뵙고 계속 그냥 지내면서 계속 공부를 해왔죠. 개벽 사상에 대해서. 개벽을 제대로 하려면 유부선 기독교, 그러니까 개벽 사상 전에 유부선 기독교를 어떤 수박 겉핥기로 그냥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개벽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개벽 사상에 대한 주역이라든지 우주 변화 원리 요에 대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증산 사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런 이제 단체에서 이제 딱 그만두고 그럼 나름대로 또 다시 유부선 기독교를 보게 됐죠. 전에도 얘기했죠. 그 단체에서 그만두게 된 것은 그 연유가 바로 그분을 만나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그걸 하면서 공부하면서 내년에 1999년이 끝이라고 하는데 이때 개벽이 오면 세상이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저 자신은 내일 당장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난
우리 조사를 내려고 정확히 찾을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돼. 그래서 고문에 몰두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열리기 시작한 거죠. 하다 보니까 기운도 새롭게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했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출판사 사장의 부탁이 왔으면 그거 제가 쓰지 않았을 거예요. 책 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쉽게 쓸 것인가,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인가, 이것을 보는 사람이 과연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책 나오기 10몇 년 전에 그 책을 준비를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선생님 책이 나왔고,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다 갖고 있으니까, 중국 한국학 기본학습과 한국학 완전학습, 뭐 이런 책들이고, 또 선생님 여러 잡지에 기고했던 내용들은 제가 다 갖고 있고, 제가 다 보니까 책을 안 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던 분이 그런 책이 있다 해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줬죠. 저는 그 책을 또 대신 선생님 한국학 완전학습을 또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책을 이제 보게 됐죠. 보게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다른 사람 보고 이거 가독성이 없다고,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내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쓴 내용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사람들 정신 깨게 하라고 지금 풀어내는 게 아닌가. 그게 왜 지금 발견이 됐겠습니까? 왜 그 자료 정리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까? 지금 그것이 디스켓에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있는데, 그 자체가 한번 잠깐 쭉 들어가, 이제 80회 계속 이제 4페이지, 5페이지에 들어갈 거니까, 그걸 듣고,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 강의를 해왔구나. 그 자체를 알게 될 겁니다. 이 해우 시대는? 이 글 가운데 해우라는 말은 비록 주나라 BC 1122, 228년 때 백과사전격인 이하 속에서 겨우 확인되는 개념이긴 하나, 이 말은 고고학에서 말하는 4500여 년 전의 대륙의 기후에 대한 내용을 대강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말이다. 고고학적인 근거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7500년 전에는 중국 산동반도 지역은 해발 50m 이하의 땅이 바닷물에 잠겨 있었다고 하며, 그 당시에 지금의 50m 이하의 들판은 모두 바다였다고 한다. 7500년 이후 물이 현대 상태와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 가게 되자 황하 하류지대에는 지금의 남미 대륙의 아마존 강보다 더 큰 원시림으로 변모해 갔으며, 구릉지대에 살던 사람과 동물들은 차츰 생활 터전을 평지로 내려오게 되었다. 큰 원시림에서는 자연 속에서 채취하는 경제적 생활이 주가 되고, 또 많은 짐승과 물고기와 갖가지 새들이 철을 따라 크게 번식하여 수렵 생활에 적합한 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다. 더구나 그때 그 지역의 기후는 지금의 대만 근방처럼 온난한 기후여서 지금의 기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코끼리며 공작새 같은 남방 짐승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고고 유물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산해경 속에 기괴한 모습을 한 동식물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를 미루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고고학을 바탕으로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현세통에 접어들면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어 정착생활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부족사회가 보편화된다.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 황하 중류 유역에는 베리강 문화 및 자산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산동성 지역에는 약 7300년 전에 게시된 북신 문화가 있었다. 북신 문화의 뒤를 이어 약 5500년 전부터 대문구 문화가 전개되었고, 대문구 문화는 약 4500년 전부터 용산 문화로 발전하였다. 이때가 되면서 신과 사람과의 매개자인 종교적 특수성을 띤 사람군들이 등장하게 되고, 불악 사이의 연맹관계가 성립되고 평화롭고 평등이 유지되던 부족사회와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추방 추자을 중심으로 나라를 설립사회가 성립되는데, 황하 중류 지역보다는 하류 지역인 산동성에서 먼저 일어났다. 1만 년 전 현세통에 접어들면서 기온은 점차로 상승하여 8000년 전부터 5500년 사이가 가장 높은 기온을 형성하여 현재보다는 약 섭씨 2.5에서 5도 정도가 더 높았으며, 그 후 기온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여 3000년 전에 이르면 현재와 같은 기후에 도달하게 된다. 5000년 이전의 황하 유역에는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주로 황하 중류 유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여기에다 5500년 전부터 하강하기 시작한 기후는 이들이 먹는 식량에 원천에 타격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이 사회 성격의 변화를 가져와 사유재산의 제도가 급속한 진전을 보이게 되어 빈부와 신분에도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이러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탈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런 전쟁 과정에서 세력 강화를 위해 불악연맹이 형성되고 그 지도자의 권력은 급속하게 성장되어 뒷날 왕권으로 발전했다. 산동성은 7500년 전까지는 두 개의 성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약 4500년 전에 이르러서야 두 섬이 이어져서 완전한 반도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산동 서남쪽의 회하 평원도 육지가 되었다.
북쪽의 황하 하류 지역은 상당히 늦게까지 침수되었거나 늪지대를 이루고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는 좋은 조건을 제공해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산통성 초기 부족 사회의 문화는 이전 시대의 문화가 발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사람들에 의하여 전개되었을 법하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산통 지역으로의 이주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을 것이며 인구 폭발 현상을 일으키고 있던 황하 중류 지역으로부터의 이주가 주류를 형성하였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산동지방에서 가장 빠른 북신문화의 유물이 황하 중류 지역에 있었던 자산, 앙소문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은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산통지역에서는 황하 중류 지역보다 빨리 대문구문화 중기로부터 사회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대문구문화 후기에 이르면 사회 구성원 사이의 빈부 차이가 현격하여 주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 단계에 도달한다. 그러나 중류 지역에서와 같은 치열한 전쟁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차이는 황하 중류 지역의 사회 변화가 식량의 부족이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인데 비교 산동 지역의 사회 변화는 이민사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풍요한 물질을 바탕했다고 설명될 수 있다. 고구려와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 이전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결국 선진시대까지가 중국의 역사도 한국의 역사도 아닌 공동의 역사라는 개념 위에서 볼 때 산해경 속의 해운은 비로소 설명할 수가 있다. 해운은 북해의 귀퉁이가 아니라 산동반도가 형성될 7500년 이후부터 조선이 형성되기까지의 4200년까지를 통틀어서 말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 자체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 그 기본 토대는 바로 증산 사상이 토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증산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역을 파야 돼요. 주역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역을 제대로 파려면 어떻게 하냐? 유불성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기초적인 그 탄탄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방송을 들은 분들은 아주 쉽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수행이에요. 자, 이런 공부들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수행은 안 돼요. 수행은 그것이 몸이 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몸을 만드느냐. 천지 기운사에 응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스스로 몸이 체득을 하게 돼요. 그게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환히 봅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비록 저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흉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건방지 말인지 모르지만 이거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자, 또 한 가지 빠졌는데 이것은 꼭 하고 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어떤 시기인가 이것도 이제 미정계에서 나왔던 글입니다. 지금 작년과 재갈이 두루뭉을 할지 어느 팀에 끼인지 모르다. 지금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어디에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냥 나오는 글들을 보면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시기에 환생했다. 자, 행성이 변화. 날이 갈수록 인간의 의식은 빛의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의식이 확장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놈들이 그 폐악질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30대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명상 수행은 자신을 평가하는 데 권장됩니다. 이 명상은 제가 했죠. 명상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것을 몰라서 그렇죠. 주문 수행을 해야 돼요. 이제 자기한테 어떤 몸에 해악이 닥쳐도 이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태울주 해야 됩니다. 태울주 수행은 제가 이게 바꿉니다. 자신을 평가하는 데 권장이 됩니다. 어제의 당신, 오늘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수세 개에 걸렸던 일이 지금은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확확 열려요. 확확 열리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노골적으로 얘기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암만 좋은 얘기도 유치원 다니는한테 얘기를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고등학교 애들한테 얘기 못 알아들어요. 이건 대학원 이상이 돼야지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정도까지 공부의 수준이 그만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인류의 상당수가 여전히 지구의 오래된 에너지 그리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도 정상이라고 알려진 현상 유지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소위 안전지대에 불과할까요? 대부분이 통증, 괴로움, 불편함의 증상은 우리 각자가 지금 필요한 변화에 저항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렇죠. 대병은 대각을 위한 선생이다. 이런 맛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통증이 오기 때문에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취하죠. 제가 이제 통증을 취해서 이것은 약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한 게 단전 수행을 하게 되고, 단전 수행을 하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하면서 지압을 보게 되고, 지압을 배우다가 또 침을 배우게 되고, 이렇게 내가 맨 처음에 수지부터 배우다가 수지에 대한 책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다 응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증이 오히려 자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선생이 된다는 얘기죠. 괴로움, 불편함의 증상은 우리 각자가 지금 필요한 변화에 저항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확신하십시오. 그러니까 통증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불편한 것은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무슨 장애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장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다음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병에 지는 겁니다. 귀신한테 지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고 싸우는 것은 삶을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계속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세상이 달리 보이죠. 그래서 흐름에 따라가라. 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맨 처음에 주문 수행을 하든지 명상 수행을 하든지 앉아다 보면 계속 잡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되면 적시 난동이에요. 그냥 생각나거나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자기가 하던 대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집중이 되고 몸 안에 하단전이 열리고 상단전이 열리고 중단전이 열립니다. 중단전이 열리기가 힘든데 수영을 하다 보면 중단이 먼저 확 열려버립니다. 시원하고 마치 박하향으로 온몸을 휘감는 그런 느낌이 올 때, 그런 기운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느낌을 같이 공유하고 싶으면 공유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중단전이 열릴 때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만들어줘요. 자, 열렸기 때문에 여기 온 사람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신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시기에 환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수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소수만이. 많은 사람이 못해. 그래, 이 천지에서는 진짜 액기스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행성 변화의 마지막 시기에 육신으로 사는 것은 당신에게 무한한 우주에 대한 독특한 지식을 줍니다. 자, 몸이 없으면 생각만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이 있을 때 요새 영적 훈련장 여러 가지 와서 몸을 받고 하면서 훨씬 더 고양되는 그 영적인 세상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한 곳입니다. 육신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육신을 버린다? 이거는 무식한 얘기예요. 그런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강의에서. 그러니까 지금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빠른 속도에 여기서 집중하다 보면 언제부터 저기 가버려 있어요. 그럴 때는 맨 처음 시작한 그 근본자리에 가 있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지 그냥 보여요. 자, 변화 속도 빠른 이 시간대에 지난 꼼수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은 다 소멸된다. 불의한 것들은 다 소멸된다. 불의가 뭡니까?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의는 뭡니까? 가을 기운자 내려치는 거예요. 내려칠 때 불의한 자들은 다 불방망이를 두드러 맞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기예요. 자, 이런 것을 듣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닥칩니다. 그 순간을 벗어나고 이겨내려면 이제 이런까지 얘기했죠. 이 향림자 방송 열심히 보고 그 마음을 정화시키고 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손에 손잡고 다음 후천 가을 상경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